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이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역학적인 상황이죠.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거리 변이, 그다음에 속력 속도를 알고 마지막으로 이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속도. 뭐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겠지만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 되고 시간분의 변이는 속도가 되는데 속력을 한 번 더 나눠줘서 가속력 이런 개념은 쓰진 않아요. 이제 굳이 쓰자면은 시간분의 속도 이것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가속도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가속도의 크기 정도만 해도 어떤 모든 물리 문제 그냥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가속도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보겠는데 가속도라는 것은 A라고 쓰죠. A. 그리고 이 A라고 쓰는 이유가 accelerate 가속시키다죠. 것의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나타낸다면은 굳이 이걸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속도 구하듯이 나중 시간 분의 처음 시간 분의 나중 속도 분의 처음 속도.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가속도는 벡터량이겠어요, 스칼라량이겠어요? 벡터량이죠. 왜냐하면은 속도의 변화, 얘가 벡터죠. 를 스칼라인 시간 나누는데 여기에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리학 1, 그러니까 물리 1 과정에서는 만약 처음 시간을 이제 제로로 잡고 걸린 시간을 그냥 t초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t 빼기 0 하고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가 이제 제로라고 한다면 v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차원 운동이면 1차원 일직선상에서 어떤 물체가 뭐 처음에 v0였다가 나중에 v가 됐다면은 속도긴 하지만 방향이 항상 일직선이니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얘를 자연스럽게 생략해서 그냥 플러스일 때는 스칼라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시하는 거죠. 플러스일 때는 앞으로 간다, 마이너스일 때는 뒤로 간다. 물리학 1에서는 1차원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얘가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데 가속도는 여기에서 얘를 1차원 운동에서 생각하면 얘가 이제 앞으로 간다를 플러스 뒤로 간다를 마이너스로 하면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처럼 그런 식의 여러분 이걸 넘어가면은 V는 V0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고쳤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1차원 특별히 또 이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그런 운동에서만 주로 쓰는 공식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것이 가속도죠. 수학적으로는 대충 이런 개념인데 이제 가속도란 근데 이 물리량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쌤이 성대가 계속해서 뭐 칼칼한데 좀 부담스럽지만 들어주세요. 뭐 이랬죠. 거리 변이는 얘는 얼마나 갔느냐, 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정보를 주는 물리량이고 물리량을 우리가 두는 것은 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속력 속도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얼마 빠르게 되는 얘기고 얘는 그 빠르기뿐만 아니라 어디로 빨리 가냐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속력과 속도를 준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는 어떤 개념이냐?
이거를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하려면 가속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거를 평상시에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죠. 달리기 경주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덩치가 작은 친구가 있고 덩치가 큰 친구가 있는데 덩치가 큰 친구가 달려올 때 저 친구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기 힘들다. 그래서 마치 덩치가 큰 친구가 가속도가 더 크다. 그래서 가속이 붙어서 멈추기 힘들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라든가 경차가 덤프트럭하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달리게 될 때 그럴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경차는 가속하기가 그 덤프트럭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죠. 뭐 경차도 가속하기 쉽다. 그게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오개념 같은 것들은 왜 생길까? 가속도의 개념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속도를 일상생활에도 대비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속도의 변화다. 변화 또는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지칭하는 게 가속도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주냐면은 비행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비행기.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속도와 가속도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빠른 게 가속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비행기 얘기를 다시 돌아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이제 요즘 이제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행 갈 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선생님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연식이 좀 있어서 굉장히 비행기를 늦게 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을 잡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국내선도 있고 국제선도 있는데 국제선을 타면은 이렇게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이 있을 때 이 앞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9시간, 10시간, 뭐 10시간 이상 이렇게 멀리 갈 때는 뭐 미국 같은 데 갈 때는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면 여기에 막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달려서 이제 손님들 덜 지루하게 하는데 선생님 사실 이 영화 같은 거 비행기에서 보면 여담인데 굉장히 시끄러워서 비행기 자체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영화를 보고 할 시간은 없더라고요. 뭐 내가 가져간 뭐 아이패드를 보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멍 때린다 그러죠. 선생님이 이 비행기 재원을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요. 비행기 재원. 뭐냐면 지금 고도가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 위치가 얼마고 바깥의 온도가 얼마고 하는 이렇게 여기 지금의 비행기 재원을 뜨는 화면이 있어요. 그게 한 몇 초마다 계속 이렇게 10도 되면 바뀝니다. 그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나름 은근히 잘 가더라고요. 뭔 소린가 하냐면 이런 걸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깥의 고도와 함께 비행기 속도가 나와요. 비행기 속도. 여러분 비행기가 한참 이렇게 운항할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로켓을 탈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탈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빠르기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죠. 속력 속도. 탈 것은 뭐냐 비행기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는 비행기.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국제선 이런 거 타면 이제 비행기 좀 보고 지금 밖에 이 비행기 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재본 사람 있어요? 대략? 쌤 기억에는 한 900km 이상, 900km/h 시속 갑니다. 980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빠르죠. 왜냐면은 그 KTX 같은 게 한참 달릴 때 한 300 이상 가거든요. 걔보다 3배 빠르니까 엄청 빠른 거죠. 비행기는 엄청 빠른 물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험해보면 알겠지만은 비행기가 이렇게 쫙 운행할 때 그때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 여기 있는 이제 수학적인 간단한 식을 적용하면 비행기가 만약에 쭉 이제 상공에 도달해가지고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반복된 얘기지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리고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제 정확한 가속도는 아니에요. 평균 가속도죠. 평균 가속도. 왜냐하면 중간 과정 생략하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의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10초를 쟀다 칩시다. 이렇게.
갑자기 난 물리적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 비행기의 가속도를 한번 재보기로 했다. 그러면 10초,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하면 10초가 되겠죠. 그럼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 되는데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움직이면 방향의 변화는 없겠죠? 그때는 이제 이 벡터를 날려도 돼요. 그러면 이 비행기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빠른데. 대충 알겠지만 얘가 980이고 얘가 980이겠죠. 만약 뭐 980으로 계속 간다면 뭐 900이든 980이든 무슨 소리냐면은 비행기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만약에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향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얘는 0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빠른 비행기라도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없다면 얘는 가속도가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 다 아는 얘기를 너무 뻔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건가요? 여하튼 간에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물리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빠른 게 가속도가 크다 라고 생각하거나 뭐 덩치가 크면 가속도가 크다, 가속이 잘 붙는다, 이렇게 이제 약간 물리적 오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속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다? 속도의 변화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커도 속도의 변화가 없다면 이 가속도는 제로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와 함께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속도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얘기 써볼까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속도를 느낄까 가속도를 느낄까? 뭐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속도를 많이 느낀 사람들 있죠. 속도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뭐 레이싱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밤에 막 달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속도의 짜릿함 얘기하지만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2학기에 현장체험학습을 서울 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 온라인 수업도 하는데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수학여행을 이제 굉장히 먼 우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칩시다.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 굉장히 최첨단이에요. 그냥 이제 큐브인 거죠. 사각 박스. 여기에 뭐 한 30명이 타는 거예요. 탔어. 그래서 뭐 10만 강년이든 20만 강년이든 아니면 달에 가든 엄청난 빠르기로 우주여행을 한다 칩시다. 근데 이 우주선은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가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먼 데를 우정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운항하게 되면 비행기처럼 사람은 이 우주선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탔을 때 이렇게 앉아서 우주선을 운항했을 때 그런 거죠. 아무리 빠른 속도라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하고 결론적으로 해서 등속도 운동하면 우리는 창문이 없다면 못 느낀다는 속도를. 얘가 서 있는지 움직이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가속도라는 거죠. 일상생활.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약간 뭐 융합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만 놀이기구를 생각해보면 엄청 무섭고 뭐 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이기구 할 때 어떤 순간 제일 무섭습니까? 굉장히 빠를 때 물론 우리가 속도를 느끼는 이유는 아까 우리 상대 속도와 관계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어떤 물체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걸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빨라도 못 느낍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뭐냐면 놀이기구 같은 건데 보면은 이 떨어질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뺑뺑 돌 때 그럴 때가 뭐냐면은 가속도가 클 때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가 클 때 사람은 그 느낍니다. 그 이유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귀가 있잖아요. 이 안쪽에 보면은 청소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막도 있고 여기 이제 뼈도 있고 달팽이관이 있죠.
그다음에 이 달팽이관에서 청사가 그 청세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꾼 다음에 소리를 듣죠. 그거 말고 밑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널찍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청사라는 게 있어요. 청사. 뭐 생물 잘 하는 사람 알겠지만은 모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기울어지면 이 청사가 어차피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이게 닿는 면이 달라서 자극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이런 어떤 귀 속에 있는 어떤 균형 감각을 알 수 있는 청사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기울어지고 있다. 만약 이쪽으로 막 움직이면 관성력에 의해서 이게 막 이쪽 하면 이쪽 뒤로 쏠리겠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려면은 속도보다는 그렇죠. 가속도가 클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가속도란 건 뭐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계산적으로 하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계산해서 뭐 문제 풀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면 V는 V0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또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뭐 뉴턴 제2법칙이 뒤에 나오겠지만 F는 MA에서 A는 M분의 F 해가지고 힘과 질량을 안다면은 가속도를 또 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가속도란 개념은 뭐냐?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빠르기를 시각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라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처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죠. 그때가 뭐냐면 비행기의 가속도가 가장 클 때입니다. 왜냐하면 멈춰 있다가 시속 1000km까지 이제 계속 빨라져야 되니까요. 또는 착륙할 때는 그렇게 있다가 다시 0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위험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벨트를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상공에서 운항하게 되면은 그때 가장 느릴 때가 아니라 가장 빠를 때입니다. 가장 빠를 때지만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가속도가 제로고 그때 오히려 더 편안하고 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뭐 물도 마실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활과 가속도를 생각하면은 가속도라는 것은 이런 수학적인 개념 말고 일상생활에서는 속도의 변화량이고 사람은 이 속도의 변화량을 느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가속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속도가 없어야 좋겠지만 오히려 역이용하는 가속도가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고 그렇게 짜릿하게 만드는 우리가 놀이기구 이런 게 놀이기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 그래서 가속도가 크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를 심하게 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돈다는 것도 보면은 일정한 속력으로 가더라도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속도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서 오히려 가속도를 크게 해서 사람에게 어떤 스릴을 주는 기구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가속도라는 것은 A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벡터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가 되고 이거를 이제 간단히 풀었으면 물론 이건 평균 가속도가 되겠죠. 시간의 변화량 분의 변화량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이거 뭐다?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속력 속도는 빠르기 그리고 어디로 빨리 가냐라는 개념이면 얘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하냐라는 양이 되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빠르기를 쾌감을 느낀다 또는 뭐 스피드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속도의 변화다. 그것을 일부러 역이용하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보냐면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때 속력 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를 스피드건 같이 일상생활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재는 것도 있는데
미분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그 실제 가속도가 아니고 평균 가속도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실제 가속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의 변화량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랑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물체가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로 간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번에 했었죠. 마찬가지로 어떤 A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분에 짧은 거리를 이용해서 이 A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VA, A에서의 순간 속도, 아주 짧은 시간분에 짧은 거리 계속해서 짧은 변이를 계속해서 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빠르기와 방향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B 지점에서도 이제 같은 작업을 하면 아주 짧은 시간분에 짧은 거리를 계속 구하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보통 운동 방향과 접선의 방향으로 순간 속도가 존재하겠죠. 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사실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델타 T라고 합시다. 이 작업을 그대로 해주면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델타 T분의 VB 빼기 VA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얘를 평균 이동하면은 이게 VB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고 얘 크기가 8이라고 하면은 얘는 10 빼기 8분의 얘가 10초라고 하면은 10해서 10분의 2 이래서 0.2m/s 제곱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벡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평균 가속도든 순간 가속도든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얘를 전부 다 벡터의 빼기를 잘 생각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때 상대 속도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B를 평행 이동합니다. VB 그리고 A도 똑같이 벡터는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거랑 지금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행 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10을 두고 얘는 8을 뒀다. 크기가 10이고 얘는 8인 그런 벡터를 두면은 VB 빼기 VA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VB 빼기 VA 그러니까 델타 V가 됩니다. 얘가 10이고 8이면 얘는 한 6 정도 돼 보이죠? 아닐 수도 있지만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얘가 델타 V가 되고 이것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이 지점에서의 가속도가 됩니다. 만약 이 값이 이제 크기가 6이다 치면 델타 V가 이렇게 되고 이 크기가 6이다 이렇게 치면 이때의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돼가지고 6이고 여기는 10이니까 사실은 크기는 0.6m/s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구하기 쉬운 방향, 예를 들어서 뭐 직각이거나 이런 계약적으로 구하기 편한 방향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뭐냐면 총 걸린 시초분의 결과적인 속도의 변화량을 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 가속도입니다. 순간 가속도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시간을 계속 0으로 보내면 되죠. 아주 짧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냐 A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면은 여기까지 10초로 안 가고 아주 짧은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A-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약간 다르지만 약간의 이동이지만 여기보단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속도의 변화량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분에 이제 VA가 이거고, 그러면 색깔을 안 헷갈리게 좀 동일시켜 볼까요? 이게 VA고, 얘가 이렇게 간 겁니다. VB가 만약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VA 다시라고 하면 이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델타 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면 거의 0으로 가겠죠. 0으로. 하지만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순간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결국은 얘도 제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극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0분의 0은 결국 어떠한 수로 수렴하겠죠. 어떠한 수. 그게 그 지점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의 얘는 방향이 존재하죠. 아주 짧은 변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 방향이 존재하죠. 그게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커브를 틀면서 이제 속력을 빨리 가거나 느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 방향의 어떤 가속도가 얘가 순간 이걸 크기를 짧은 시간분에 짧은 속도의 변화를 하면은 뭐 여기에 지금 방향 이 방향이 되니까 뭐 이런 가속도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계산했더만 이런 가속도가 생겼다 합시다. 순간 가속도가 이건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다시 아예 그려볼까요?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커브를 도는 와중에 이 지점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A 지점에서 아까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VA 다시 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구해졌다 이라고 칩시다. 색깔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구별해 줄게요. 순간 가속도를 이렇게 미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구했다 칩시다. 어떤 질량 m의 물체가 VA라는 속도로 순간 속도를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VA 다시 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분에 짧은 속도의 변화를 행해서 이렇게 가속도가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지점에서 물체가 이런 궤적을 가면서 순간적으로 속도는 이렇게 가고 그때 가속도가 이렇다는 소리는 이 가속도를 또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어요.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속도는 이 물체의 운동 궤적이 접선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이렇게 접선과 같은 성분 AT 그 다음 접선과 수직인 성분 A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이 A라는 벡터를 속도와 같은 방향과 속도와 수직인 방향으로 나눌 수 있죠. 접선 방향과 노멀 수직인 방향. 이 수직인 방향이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이게 구심 가속도가 됩니다. 구심 가속도.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선 가속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죠? 맞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체가 접선을 따라 이렇게 막 움직이고 또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그 물체의 속도가 V의 순간가속을 일 때 이 물체의 이런 식으로 가속도 결국은 힘의 방향이 될 건데요.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가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킵니다. 선가속도죠. 빠르기를 올리거나 줄이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 시간당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수직인 성분은 사실은 여기에 빠르게 영향을 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도 아니고 이쪽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뭘 해주냐. 이 속도는 항상 빠르기가 뭐가 있죠? 그렇죠. 방향이 있죠. 방향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뭐 얘기를 대충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체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내가 가다가 이렇게 가는 와중에 툭 칠 수 있죠. 좀 이상한 거 가다가 툭 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가 가다가 수직으로 탁 치면 얘가 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겠죠. 보통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F = ma이기 때문에
힘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질량에서 힘이 존재하면 가속도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힘의 방향만큼 가속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국 힘을 주는 만큼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옆으로 툭 치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으로 가는 힘은 수직으로 가속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고 만약에 가다가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반대 방향 탁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멈추겠지만 살짝 치면 뒤로 가거나 아니면 가다가 다 멈추네. 좀 느려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 일반적으로 가다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칠 수 없으니까 가다가 살짝 옆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힘의 또는 가속도의 접선 성분은 빠르기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은 방향의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이 이제 가속도의 개념이다 라고 대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 기본적인 이 성분만 알고 있고 이 상황만 알고 아까 얘기한 등가속도 운동에서 V는 V0 플러스 AT 이 정도 개념을 알면 물리원 가정은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뭐 대단한 수학적 지식이 없어도 가속도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뭐 펼쳐진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도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건 이해하고 이렇게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볼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